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 1969년 편. 시장이 무너질 때 버핏은 구조를 완성했다. 여러분, 이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뉴스가 좋고 모두가 낙관할 때도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시장이 나빠졌을 때 드러납니다. 1969년이 딱 그런 해였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969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은 플러스 19.4%. 같은 해 S&P 500은 배당 포함 마이너스 8.4%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버크셔는 플러스였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잘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죠. 버핏은 1969년에 뭘 샀을까?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버핏은 그 돈을 어디서 만들었고 왜 그 돈을 쓸 수 있었을까? 1969년 레터는 그 답을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버핏은 레터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4년 전부터 섬유업에만 자본을 계속 넣어서는 더 안정적이고 더 일관된 수익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텍스타일 밖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영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돈은 일단 시장성 유가증권에 임시로 넣어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가 아니라 임시 주차장으로 증권을 썼다가 결정적 순간에 현금으로 바꿔 진짜 사업을 샀다는 구조입니다. 버핏은 이 정책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비교 대상을 하나 들어요. 텍스타일에 계속 투자한 회사들. 그들은 완전히 부족한 수익률을 감수하며 확장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반면 버크셔는 텍스타일에만 묶이지 않고 두 개의 운영 사업을 인수했고, 그 운영 사업 덕분에 작년에 평균 자기 자본 대비 1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 하나, 그 10% 이상의 수익률은 텍스타일에 들어간 자본이 5%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는 상황에서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건 1969년의 핵심입니다. 텍스타일이 발목을 잡아도 회사 전체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 이제 여기서 레터의 돈의 출처가 나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분을 전부 매각했고 세후 기준 5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냈다고요. 그리고 이 이익이 1969년에 큰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자금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1969년에는 인수 자금을 빌리기가 대체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하거든요. 즉, 이 문장 하나로 버핏이 뭘 하고 있었는지 보입니다. 돈이 빌리기 어려운 시기에 인수하려면 미리 현금으로 바꿔둘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자본 배분입니다. 그리고 버핏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앞으로는 시장성 유가증권을 더 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인수 기회 탐색은 계속한다. 다만 인수는 적절한 금융 조달이 가능한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버핏의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는 증권 투자를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증권은 도구고 목표는 좋은 운영 사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들어가 봅시다. 레터는 세 덩어리로 나뉘죠. 텍스타일, 보험, 그리고 은행. 이 세 개가 1969년을 설명합니다. 먼저 텍스타일. 버핏은 솔직합니다. 1969년 텍스타일 매출은 1968년보다 약 1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순이익은 약간 더 높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버핏은 1969년에 박스룸 디비전을 종료하면서 상당한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정리할 건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자본 대비 수익률은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버핏의 표현은 늘 이렇게 끝나죠. 열심히 했다.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970년 초 상황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몇 년 만에 본 것보다 더 강한 텍스타일 불황 한가운데라고요.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서 재고가 쌓이지 않게 생산을 줄여야 했고, 그래서 1970년 1분기에 남성복 안감 사업과 홈 패브릭 사업에서
이 주 셧다운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재고는 높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핏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텍스타일은 기술이 아니라 수요와 재고가 지배하는 사업이라는 것. 버핏은 이 침체가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더 심해 보이며 회복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 요인에 달려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1970년 텍스타일 이익은 낮을 거다. 즉, 버핏은 텍스타일에 대해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음, 보험입니다. 여기서 레터톤이 확 바뀝니다. 텍스타일에서는 어렵다, 불황이다, 만족스럽지 않다 였는데 보험에서는 거의 칭찬이 쏟아집니다. 버핏은 제크 링고월트와 경영진이 1969년에 거의 모든 부서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업계 전체는 화재 슬래시 손해보험에서 큰 언더라이팅 손실을 겪는 해였는데도 버크셔의 보험 자회사들은 의미 있는 조정 언더라이팅 이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1941년부터 언더라이팅에서 이익을 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고요. 업계에서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곳은 드물다는 식으로요. 이게 버핏이 보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은 규모가 아니라 규율이 승부를 가르는 업입니다. 그리고 1969년에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것들이 레터에 쭉 나옵니다. 새로운 보증보험 수레티. 부서가 작지만 진전을 보였고 로스앤젤레스에 지점을 세워 캘리포니아의 산재보험 워크맨스 컴페네이션 시장에 진입했고 재보험 리인슈런스 부문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건 몇 년은 지나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또 홈스테이트 보험 사업에 대한 흥미로운 계획도 있다고 하죠. 즉 1969 연보험은 단지 유지가 아니라 확장과 실험이 동시에 일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인사 변화도 있습니다. 필 라이스체가 20년 이상 성과에 기여했고 올해 초 1970년 부사장 Executive Vice President으로 선임되었다고요. 버핏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험 사업은 계속 성장할 거다. 텍스타일 파트에서는 절제된 문장, 보험 파트에서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은행입니다. 버핏은 레터에서 1969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합니다. The Illinois National Bank and Trust Company of Rockford. 지분 97.7% 인수. 이건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버크셔가 이제 보험만이 아니라 금융업 은행이라는 또 하나의 현금 창출 엔진을 갖기 시작한 거니까요. 버핏은 이 은행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의견의 A백기, 외부 자본을 추가로 넣지 않고 1931년 순자산 25만 달러, 예금 40만 달러에서 1969년 순자산 1700만 달러, 예금 1억 달러까지 키웠다고요. 그리고 그는 인수 이후에도 회장 체어맨으로 남아 있었고 1969년에 약 200만 달러의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단 증권 손실은 제외한 수치라고 정확히 붙입니다. 버핏의 문장은 여기서 딱 버핏답습니다. 예금 대비 총자산 대비 수익성이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가깝다. 이런 칭찬은 버핏이 쉽게 안 하죠. 다만 1970년에 더 키우긴 쉽지 않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미 효율이 높은 사업이라 개선 여지가 크지 않고 둘째, 일리노이의 단일은행법 유닛 뱅킹 레 때문에 대도시 중심 은행이 예금을 크게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즉, 버핏은 좋은 사업을 사도 내년 성장률 같은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거의 1년 소유해봤고 이 투자와 유진 아벡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 자, 이제 1969년을 버핏식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1969년은 시장이 나쁘면 다 같이 힘든 해가 아니라 버핏이 그동안 준비한 구조, 텍스타일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험을 키우고 증권을 현금화해 은행 같은 운영 사업을 사들이는 구조가 시장과 상관없이 작동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날에만 좋은 게 아니다. 좋은 선택은 나쁜 날에 더 강해야 합니다. 1969년의 버핏은 무엇을 샀는가 보다 어떤 구조를 완성했는가로 기억해야 합니다. 텍스타일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박스룸 종료. 보험은 규율을 지키며 확장하고 네, 은행은 뛰어난 경영자와 함께 소유하며 증권은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결정적 순간에 현금으로 바꿔 인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게 버핏의 자본 배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질문은 이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포트폴리오와 내 회사는 네, 무엇으로 설명되나요? 가격으로 설명되나요? 아니면 구조로 설명되나요? 구독해 두시면 1968년의 증명, 1969년의 구조 완성, 그리고 1970년의 더 깊은 불황 속에서 버핏이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